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제가 당뇨 환자분들 많이 보는데 오늘 당뇨 환자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당뇨 약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당뇨는 한 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지도받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뇨가 당활색소가 뭐 9점 몇, 12점 몇 이런 분들도 치료해가지고 당뇨약을 끊게 된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이 당뇨를 교정하는 거는 그 식단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식단만 잘해도 거의 정상화가 되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그 당뇨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 기능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보는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그 유기산 검사 많이 해보시는데 이 유기산 검사의 첫 페이지를 보면은 그 지방산 대사, 탄수화물 대사, 에너지 생성, 그 ATP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 비타민 B군, 메틸레이션에 대한 거, 엽산이랑 B12 요거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메틸레이션이라는 거 거기에 작용하는 엽산 B12는 호모시스테인 부족했을 때 호모시스테인을 높여가지고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몸에서 탄수화물만 대사를 시키는 분들이 당뇨가 오는 거죠. 이렇게 유기산 검사에서 지방산 대사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 분들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탄수화물에 더 의존돼서 대사가 되겠죠. 탄수화물 의존을 해서 대사를 하고 계시는 그 당뇨 환자의 경우에 탄수화물 대사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탄수화물 대사에 필요한 게 뭐 비타민 B군도 있고 코큐텐도 있고 크롬 바나디움 같은 미라인 영양소도 있고 알파리포산도 있고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몸에서 이런 영양 공급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대사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탄수화물 대사가 안 되니까 그 탄수화물로 ATP 에너지 생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당연히 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들어온 당을 다 소진할 수 없고 지방 대사도 안 되고 당 대사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지방이랑 탄수화물을 세포내로 집어넣어서 영양소를 만드는 그 ATP를 만드는 그 생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TCA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사례로 가져온 분은 B군 결핍이랑 코큐텐 결핍, 알파리포산, 그 심장 비타민, 지방산 대사하는 카르니틴 이런 게 결핍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2도 결핍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몸에서 탄수화물을 온전히 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뇨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한 환자분이 당뇨가 없는 상태인데 유기산 검사를 해봤는데 이 앞 페이지가 전부 다 거의 다 빨간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중에 당뇨나 혈압이나 뭐 자가면역 질환이나 뭐 알러지나 퇴행성 뇌질환, 치매 이런 병들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미병 상태에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병이 없는 상태에서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 환자분께 이런 검사에서 지금 그 너무나 에너지 대사와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대사 이런 게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병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는 지금 쌩쌩하다.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분이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혈당이 갑자기 300, 400으로 치솟아 올랐죠. 계속 몸에서 그런 걸 마크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땀이 터지듯이 당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병 상태에서 병을 예방하자고 하는 게 이런 기능학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자 취지이고 그분은 그때 와서 이거를 어떻게 빨리 교정을 시켜달라고 와서 얘기를 했지만 이미 당뇨 왔기 때문에 물론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긴 하죠. 근데 오기 전에 이미 이런 예방을 해야 우리가 눈에 대한 합병증, 신장에 대한 합병증, 먼저 당뇨에서 올 수 있는 그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당뇨 환자분들께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 보면은 그 식단을 저탄고지나 저탄수 식단을 하신다 그러는데도 그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저희 유튜브에 보면은 닥터진호 저탄고지 이렇게 치면 이게 음식 그 사진들이 나와 있는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수치가 10을 넘어가는 걸 먹으면 당이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바나나가 20이에요. 포도가 16, 망고가 13, 파인애플 12, 키위가 12, 배가 12, 사과가 12, 수박이 10, 체리도 10, 오렌지 10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게 과당이고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ABC 주스 같은 것도 해서 먹는데 거기 사과 들어가죠. 바나나 갈아 드시는 분도 많고 수박을 뭐 매일 먹는다는 분도 많죠. 물론 여름에 더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키위를 맨날 뭐 한 2개씩 갈아 드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분들은 본인은 저탄수하고 건강한 과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혈당을 제일 많이 높이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과당인데 그걸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가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해 드리면은
깜짝 놀라세요. 근데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제대로 안 보신 거죠. 식단표라든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거 보면은 견과류 보면은 당 수치를 적게 올리는 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피칸이나 마카다미아, 브라질넛은 굉장히 낮습니다. 4에서 5밖에 안 되는데 호두도 낮은 편이죠. 7이니까. 캐슈넛은 27이에요. 거의 바나나보다 높죠. 근데 캐슈넛을 그냥 막 많이 한 뭉텅이씩 집어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피스타치오도 18입니다. 아몬드도 10이에요. 아몬드, 캐슈나 피스타치오를 많이 드시고 나는 저탄간수 식기를 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착각이신 거죠. 그리고 또 많이 헷갈리는 거 보면은 소스를 많이 드세요. 잼이 69입니다. 무려. 바베큐 소스가 40이죠. 그러니까 저탄고지 한다고 고기에다가 아니면 뭐 음식에다가 이런 바베큐 소스, 케찹도 26이나 됩니다. 메이플 시럽 68이죠. 토마토 페이스트 이것도 15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잼이나 바베큐 소스 이런 것들 잔뜩 발라서 양념된 고기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당에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캐는 그런 식물들 보면은 당근이랑 양파는 7 정도가 낮죠. 비트도 7이니까 낮습니다. 근데 고구마가 17이에요. 그 다음에 감자가 15. 그러니까 고구마, 감자를 드시면서 저탄을 쉬기를 한다는 거는 이것도 완벽하지 않은 식이죠. 당을 떨어뜨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뭐 한번 그 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들을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쌀이 28이죠. 그러니까 캐슈넛을 먹나 쌀을 먹나 똑같다는 겁니다. 빵은 46, 파스타가 29, 쿠키가 58, 초콜릿 56이에요. 이런 거 드시고 내가 내장 지방을 치료하고 중성 지방을 낮추고 지방간을 치료하고 당을 떨어뜨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다음에 혈관 질환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알지만 실천은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실천은 그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관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실천을 하길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건강을 포기하신다는 얘기고,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거를 알고, 우리가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알고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을 건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실행이 중요한 거니까 그냥 공허한 지식에 불과한 거죠. 제가 이제 당뇨 유전자 검사해 보면은 당뇨가 제일 높게 나와가지고 지금 쌀을 안 먹은 지 거의 한 6, 7년 됐는데, 예전에 그 MBC랑 그 지방의 누명 다큐를 같이 기획하고 찍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죠. 그때 뭐 일본도 갔다 오고 외국 선생님들의 어떤 인터뷰나 미리 많이 치료하는 선생님들의 사례도 많이 보고 그랬죠. 근데 제가 먹는 식단이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버터, 우유가 없는 버터. 그러니까 우유도 당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유당은 결코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유당도 들어갑니다. 과당, 유당 이런 게 들어가죠. 우유가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건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유를 많이 먹었나 할수록 암 발병률이랑 골다공증이 많습니다. 우유는 왜냐면 그걸 만들 때 항생제와 뭐 성장호르몬 이런데 안 좋은 그거에 노출된, 갖다 놓고 이렇게 사육하는 고기에서 나온 우유를 가지고 버터를 만들면 그 우유가 좋지 않은 거죠. 당을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은 우유가 들어가 있지 않는 기버터, 그러니까 우유가 없는 버터죠. 기버터를 드시는 게 낫고요. 뭐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코코넛 오일, MCT 오일, 당연히 뭐 오메가3 이런 것도 좋은 거고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뭐 생선 당연히 좋고 고기도 좋아요. 근데 고기를 불에 튀겨 먹거나 너무 뭐 삼겹살처럼 까맣게 탈 정도로 먹으면은 그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산화시키는 과정을 겪지 않게 삶거나 데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게 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아보카도는 굉장히 낮죠. 수치가 뭐 1, 2밖에 안 되고 계란도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란 많이 먹으면 당뇨가 좋아져요. 그리고 요즘에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할수록 콜레스테롤도 떨어지죠. 물론 콜레스테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야채는 다 낮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당근 같은 거, 가른 거라든지 그린, 녹색 채소라든지 뭐 아보카도 이런 건 많이 먹죠. 그러니까 저탄고지는 고기를 먹는 식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채를 또 많이 먹는 식단이에요. 견과류도 낮은 것들, 그다음에 좋은 지방, 기버터,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이런 MCT 오일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을 치료를 안 하려고 해도 식단만 바꿔도 당이 쭉쭉쭉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뇨의 원인은 그 인슐린의 상승이거든요. 근데 가끔 당뇨약 중에서 그 인슐린을 올리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을 드시게 되면은 알코올 중독이 알코올을 끊었을 때 손 떨리는 거를 알코올을 다시 줘서 손 떨리는 거를 일시적으로 막게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인슐린을 올릴 수 있는 그 약들이 있으면은 그 약전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많이 먹는 약 중에서 그 뭐 아마릴 같은, 우리가 설포닐 유레아 계열이라는 약이 있죠. 주사제도 그런 게 있는데 그 설포닐 유레아 계열의 인슐린 올리는 약들은
안 드시는 게 당뇨를 예방할 수가 있죠. 그런 약들을 먹으면 저혈당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슐린이 올라가면 저혈당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을 올리지 않고 낮추는 약만 먹으면 저혈당 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그 당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캔디 70, 초코레파 60, 도넛 49, 식빵 46, 소다 주스가 52, 파스타 29, 맥주도 13이에요. 그러니까 맥주는 당 수치도 높지만 보리로 만드니까 글루텐이기도 하고, 그 맥주 자체가 알코올도 몸에서 당처럼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맥주를 많이 먹어도 그 지방간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야채와 과일이라 그러면은 아보카도나 베리류는 낫거든요. 베리도 한 5에서 7밖에 되지 않아요. 또 항암 작용이 있죠. 특히 이제 여성암들 항암 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드시고, 아까 특히 조심해야 될 거가 캐슈넛이나 피스타치오, 아몬드처럼 당을 올리는 견과류, 과일 중에서 혈당을 높이 올리는 그 과일, 이런 걸 피하시고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현재 내 에너지 대사가 지방 대사가 되는지, 탄수화물 먹어도 너무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 대사가 되지 않고 있는지, 내가 먹는 당뇨약 중에서 인슐린 올리는 약이 있는지 이걸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만 잘 하신다 그러면은 당화식소가 거의 뭐 9점 매서에서부터 12점 매세 나온 분들도 약을 끊을 정도로 떨어지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몸에 중금속이나 요즘에 많은 미세 플라스틱 같은 환경 독소가 있어도 당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몸에서 해독하는 그런 식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물론 그런 식단 자체를 하려고 그러면 건강한 걸 먹고 땀도 좀 흘릴 수 있게 운동도 하고 물도 많이 먹고 배에 가스도 안 차고 천천히 먹고 변비도 없고 이래야지 해독이 잘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진료실에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보시고 가장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렸으니까 많은 당뇨 환자들이나 그 내당뇨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좋은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